안녕하세요. 매달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추가볼 4월 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또 꽃이 너무 보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특히 라넌큘러스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라넌큘러스는 매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매력 있는 또 꽃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4월의 추가볼은 꽃길 따라 떠나는 여행지 베스트 6로 준비해봤습니다. 4월은 벚꽃, 유채, 수선화, 철쭉, 복사꽃까지 다양한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달이잖아요. 어디로 가면 어떤 봄꽃을 만날 수 있고 절정을 이루는 때는 언제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기에 맞춰서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4월의 추천 여행지는 공고지입니다. 공고지는 거제 남동쪽 끝자락에 있는 농원으로 지형이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공고지의 봄날은 수선화가 주인공입니다. 매년 봄이면 노랗고 하얀 수선화가 다랑이밭 가득 별처럼 피어나는데요. 이 공고지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은 예구마을 물량장 주차장입니다. 역에서 가파른 비탈을 15분 정도 걸으면 능선에 이르고 반대편으로 10분쯤 내려가면 공고지에 닿습니다. 능선에서 공고지로 이어지는 길은 돌계단 333개가 놓인 동백나무 터널인데요. 딴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동백터널에서 나와 무인 판매대를 지나면 수선화가 눈에 가득 찹니다. 꽃밭은 생각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봄의 생기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만개의 시점인데요. 수선화는 매화처럼 성급하게 피는 봄꽃이라서 만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봄 기운 생생한 수선화를 보시려면 4월 초에는 들러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꽃밭 앞은 몽돌 해변입니다.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차르르 하며 몽돌을 쓰다듬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돌계단 생각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몽돌 해변과 이어지는 남파랑길을 이용해보세요. 해변 끝에서 데크 계단을 올라 산길을 걸으면 예구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로는 옥화마을 해안건임길과 매미성이 있습니다. 둘 다 SNS 인증샷 명소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거제식물원이 괜찮습니다. 정글돔이나 정글타워 등 모험심을 자극하는 체험시설을 두루 갖춰서 가족 단위 여행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통 유채꽃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시죠? 저도 제주도 가서 유채꽃을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전남 장흥에도 제주도 못지않은 유채꽃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추천 여행지인 선악동 유채마을인데요. 푸르른 등량만 바다와 어우러지는 진한 유채꽃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유채꽃밭은 계단식 논밭을 따라 펼쳐집니다. 이곳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비워놓은 논과 밭에 유채를 파종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꽃밭은 산책로를 따라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면 1시간도 부족하죠. 풍경이 아름다운 만큼 사진은 어디서 찍어도 실패할 일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꽃밭 한가운데 있는 원두막을 명당으로 꼽습니다. 원두막에 앉으면 유채꽃 물결과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 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시골집이 한 컷에 다 담기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쯤 활짝 핀 유채꽃을 볼 수 있을까요? 선악동 유채꽃은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5월 말에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채꽃이 만개한 풍경을 놓칠 수 없다면 5월 중순 이후, 서둘러 봄마중에 나서고 싶다면 4월 마지막 주에는 떠나야겠죠? 근데 이게 유채꽃이 4월 말부터 펴서 5월에 절정인 경우면 이게 5월 여행지 추가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5월달도 계속 하나요?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는 작가 이청준이 태어난 진목마을과 영화 천년악의 세트장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인 천년악은 이청준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이 밖에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리스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도 연두빛 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봄꽃 여행지는 전북에 있는 고창읍성입니다.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의 외침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직접 자연석을 쌓아 만든 성곽인데요. 해마다 4월 말이면 철쭉으로 붉게 타오릅니다. 동쪽 트성에 올라서면 발 아래 굽이치는 성벽길이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데 그 길을 따라 철쭉이 줄지어 핀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죠? 성은 둘레 1684m에 높이는 4m에서 6m로 동서북문과 옹성, 치성, 해자 등 방어시설을 두루 갖췄습니다. 보통의 읍성처럼 평지에 쌓는 대신 산을 끼고 쌓아서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죠.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성의 정문인 공북로인데요. 앞면의 주춧돌의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나 기둥에 홈을 파고 문짝을 단 모습이 조선시대 여느 읍성에서도 보기 힘든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갖춘 객사와 내야, 동원 등에서는 사도,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촬영됐죠. 참고로 저는 미스터 선샤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터 선샤인 찍고 나서 거기 나온 모든 관광지들이 엄청 핫해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테마파크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좋아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을. 저 유진, 러브하우 이거 맞나? 고창읍성은 성 밟기 놀이로도 유명합니다. 여자들이 작은 돌 하나를 머리에 이고 성을 도는 것인데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왕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매해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전후해서 열리는 모양성 축제 때 성밟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함께 가볼 만한 주변 여행지로는 신재효 옛집과 고창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고창 관아 이방이었던 신재효는 오랫동안 구전되던 판소리를 6마당으로 정리해 책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은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좋습니다. 이 밖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혹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을 아시나요?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텐데요. 바로 벚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추천 여행지는 장곡사 벚꽃길을 준비해봤습니다. 충남 청양의 대표 봄꽃 명소인 장곡사 벚꽃길은 청양 읍내와 가까운 주정 삼거리부터 장곡사 입구까지 약 6km 구간을 말합니다. 좁고 굴곡진 도로를 따라 수십 년 된 왕벚나무가 좌우로 늘어서서 터널을 이루는 길이죠. 모든 구간이 화사하고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선안곡의 정상에서 산꽃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최고로 꼽습니다. 장곡사 벚꽃길은 6km의 짧은 길이지만 벚꽃 물결은 그보다 더 길게 이어집니다. 장곡사 입구부터 나선형 도로를 지나 왕진교까지 펼쳐지는데 모두 더하면 20km가 넘습니다. 나선형 도로는 장곡사 교차로 삼거리에서 약 4km 떨어진 군도 11호선에 있습니다. 회전 구간의 시점과 종점 간 표고차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360도 회전도로인데요. 위에서 보면 금관 악기인 호른을 닮아서 호른도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선형 도로는 도로에 오르기 직전 차를 세워둘 만한 공간이 있고 오가는 차량이 적어서 느긋하게 벚꽃 구경에 나서기 좋습니다. 반면 장곡사 벚꽃길은 좁은 2차선 도로여서 차를 대고 둘러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벚꽃 개화 시기도 조금 다른데요. 장곡사 입구부터 나선형 도로를 지나 왕진교까지 이어지는 길은 대체로 너른 평지여서 4월 초면 벚꽃이 만개합니다. 하지만 장곡사 벚꽃길은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서 꽃망울을 늦게 터뜨리죠. 때문에 4월 중순이 넘어서야 벚꽃이 절정에 이릅니다. 함께 둘러볼 만한 여행지로는 국보 2점, 보물 4점을 품은 천년고찰 장곡사가 있습니다. 장곡사 입구에는 장곡천 수변 생태 체험공원인 청양 알품스가 4월 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송파 거기로 많이 맞아요. 석촌호수 쪽으로 많이 가봤어요. 이거 거의 단골진물 아니에요? 맨날 컨텐츠 할 때마다 누구랑 갔니? 5번째 소개해드릴 봄꽃 여행지는 영덕 복사꽃 마을입니다. 복사꽃은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기로 사람들의 넋을 빼놓는 봄꽃이죠.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나이 찬 딸이 복사꽃에 취해 봄바람이 난다고 여겨 집안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숭아밭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영덕처럼 무릉도원을 이루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4월 중순이면 지풍면과 오십천 일대는 복사꽃이 출렁거리면서 물결을 이룹니다. 내륙에서 영덕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황장제에서 출발해 지풍 면사무소가 있는 신안리 일대, 3화 1위에 있는 영덕 복사꽃 마을, 옥계 계곡에 따라 이어진 주흥리의 야산 등이 대표 명소로 꼽힙니다. 영덕은 복사꽃 드라이브 여행지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복숭아밭이 워낙 넓어서 차를 타고 둘러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목적지를 두고 다녀도 좋지만 눈길 가는 대로 달려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같은 복사꽃도 주변 풍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속도를 늦추면 다르게 감각되니까요. 참고로 사진 작가들은 주흥리 팔각산이 보이는 야산을 최고의 촬영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복사꽃이 수려한 팔각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절경이라고 하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로는 영양남시 집성촌인 괴시리 전통마을과 나홍선사가 창건한 장육사가 있습니다. 일출 감상을 겸해 하루 푹 쉬어갈 만한 곳으로는 칠보산 자연휴양림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4월의 봄꽃 여행지는 서울 양재꽃시장과 양재천 벚꽃길입니다. 왜 갑자기 꽃시장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양재꽃시장은 더디게 오는 봄을 서둘러 맞이하고 싶을 때 가볼만 합니다. 시장은 화훼 공판장과 F스퀘어로 나뉩니다. 화훼 공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정 도매시장입니다. 화훼 농가와 중도매인들이 참여하는 경매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지만 지하 꽃시장과 분화 매장은 편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하 꽃시장은 온통 봄빛입니다. 노란 프리지어부터 빨간 튤립, 새파란 장미까지 눈이 즐겁습니다. 9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데 전문 플로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꽃을 다발로 소량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넉넉한 편입니다. 온실 형태의 분화 매장은 줄기를 잘라낸 꽃을 판매하는 지하 꽃시장과는 달리 꽃을 뿌리째로 심어 내놓았습니다. 관엽식물, 다육식물, 난, 정원수 등도 만날 수 있죠.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엔 가동과 나동이 번갈아 문을 엽니다. 양재꽃시장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양재천 산책로로 접어듭니다. 벚꽃길은 영동 1교와 2교 사이 2.5km 구간에 조성됐는데요. 매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흐드러진 벚꽃잎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둘러볼 만한 곳으로는 양재꽃시장과 이웃한 양재시민의 숲,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벚꽃길 산책 후에는 카페 거리에 들려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겠네요. 대리님, 몬스테라 알보라고 아세요? 그 몬스테라 알보가 식테크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게 이렇게 이파리를 키우다가 하얀색 잎이 나오면 그 한 장에 8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것보다 몬스테라 알보를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양재 꽃시장에도 파나요? 자, 지금까지 4월에 가볼 만한 봄꽃 여행지 베스트 6곳을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봄은 짧기에 늘 아쉽고 그래서 더 찬란한 계절이잖아요. 봄꽃과 함께 자연에서 휴식하며 마음마저 화사하게 단장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된 봄꽃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추천,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추천 가볼 만한 곳이 드디어 12월까지 매월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매달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5월의 추천 여행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